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안적 보조금 지급 일정이 약물 사용 및 관련 해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RCT 논문 발표를 맡은 강남자생 한방병원 수련의 왕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자 및 저널 소개입니다. 먼저 저널 소개입니다. 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더 란셋 퍼블릭 헬스로 SCI급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16.292이며 더 란셋이라는 1823년에 창간된 의학 저널에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입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1. 저자 및 교신 저자는 동일 인물로 린세이 리처슨이라는 분이신데 옥스퍼드에서 사회학, 철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공중보건, 약물 사용, 에이즈 등에 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초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소득지원금 지급 시기 및 빈도를 갖게 하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약물 관련 유해성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194명의 참가자를 1번 정부 지급일에 매월 일관된 월급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는 통제 집단 2번 일관되지 않는 비정기적인 날짜로 지급을 받는 집단 3번 비정기적인 지급을 받으며 거기에 수혜금을 매월 2주 간격으로 2번 분할 납부를 받는 그룹 총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1대 2대2로 무작위로 할당을 하였으며 지급 일정과 약물 사용 및 관련 유예도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보조금을 비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면 약물 사용도와 폭력 노출 등과 같은 약물 관련 유예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RTT 분석 요법의 규칙을 따르며 지급일과 약물 사용의 관계성을 일반화 선형 혼합 모델로 분석을 하였는데 여기서 RTT란 Intention to Treat, 치료 의향 분석으로 실험 도중 탈락하는 피실험자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Per Protocol Analysis, 계획서 수능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부분을 살펴보면 컨트롤 그룹에 비해 1, 2번의 인터벤션 그룹에서 약물 사용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였고 폭력 노출에 대한 2차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컨트롤 그룹에 비해 인터벤션 그룹 1, 비정기적 지급 그룹 내 약물 관련 유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비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시 약물 사용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은 일치하였지만 폭력에 대한 노출도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가설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인트로덕션을 살펴보면 본 논문에서는 약물 사용 장애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을 하며 월급제 형식의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과 약물 사용 및 관련 유해의 증가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토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비정기적인 지급 방식 또는 비정기적인 분할 지급 방식이 소득 보조금 지급일에 증가하는 약물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보장을 하면서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 사용 증가와 보조금 지급의 관계가 두 가지 상호 관련 경로에서 비롯된다는 가정하에 두 개의 인터벤션 그룹을 설정하였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이고 사회적 경로로 모든 수혜자가 동시에 지불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약물 사용 유발 요인들을 통해 약물의 개인 사용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약물을 사용하고 보조금 지급을 받는 커뮤니티 내에서 모두가 같은 날에 지원금을 받게 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벤션 그룹 1은 지급 일정을 비정기적인 날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로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돈이 생겼을 때 약물 사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거나 수중에 돈이 생겼을 때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벤션 그룹 2는 지급 일정을 비정기적인 지급 날짜 플러스 분할 납부 지급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급 방식을 따르던 약물 사용량이 감소를 한다면 약물 관련 유해, 예를 들어 폭력에 대한 노출도 등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는 멀티한 패럴럴 그룹, 언블라인디드 RCT로 진행이 되었고 지역은 약물에 대한 개방적인 노출이 되어 있고 빈곤, 지역사회 중심적 단결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밴쿠버의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는 지역 기반 모집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지급주기 동안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그룹 중 하나로 무작위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1번 정부 지급 일에 월급제 지급을 받는 컨트롤 그룹, 2번 한 달에 한 번 일관되지 않게 월별 소득 지원 지급을 받는 비정기적 지급 그룹, 3번 보조금을 2주 간격으로 매월 2회로 분할 또 일관되지 않은 날짜에 지급을 받는 비정기적 분할 지급 그룹. 이 그룹들은 사전 설계된 계층화된 블록 무작위화 절차를 통해 1대 2대 2의 할당 비율을 사용하였고 하나의 컨트롤 그룹과 2개의 인터벤션 그룹의 무작위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또 무작위로 5단계로 나누어진 블록은 낮음, 중간 또는 높음 등 받는 소득 보조 수준에 따라 계층화를 하였습니다. 지급 절차는 참가자들은 임의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설정된 지급 일정에 따라 개인의 지원금이 신용조합 계좌에 먼저 입금이 되고 개별 지급일에 다시 지급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인구 통계 정보와 지난 6개월간 또 지난 2주간의 약물 사용 및 폭력 노출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약물 사용 관련 데이터 수집은 타임라인 팔로우백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본 것은 정부 보조금 지급일의 약물 사용 증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약물 사용 및 관련 해약이 지급일 전후로 25%에서 85% 증가한다는 보고된 이전 연구들에 기초하여서 한 달 기준으로 지급일 이외의 다른 모든 날짜와 비교하여 정부 지급일 이후 첫 3일 동안 참가자가 다음 기준으로 40%나 그 이상 증가한 경우를 사용량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소득보조 지급액을 수령한 후 3일에 초점을 맞추어 약물 사용이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는 정부 지급일, 인터벤션 그룹에 대해서는 비정기적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수령한 후 3일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였는지 관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물 사용이 줄어들면 관련 해약, 예를 들어 폭력과 같은 상황에 대한 노출도도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토대로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같은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었습니다. 또 참가자의 안전은 가 소속 조치에서 표준 ICT 안전 모니터링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가 되었고 연구에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 및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통계 분석은 이진 결과에 대한 로진 링크가 있는 일반화된 선형 모델인 ITT를 사용하였고 연구 인터벤션 그룹은 주요 관심 변수이고 컨트롤 그룹은 참조적인 범주로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량은 모형에서 제외를 하였고 데이터의 결측치는 참가자의 중도하차가 약물 사용과 연관될 수 있다는 가정에 부분적으로 기초를 하여 약물 사용이 확실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추가 민감도 분석은 데이터를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는 반복 분석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연구기간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으며 참가자는 194명으로 총 2106개의 관측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전의 연구 방법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전 설정된 계층화된 블록 무작위화 절차를 통해 1대 2대 2의 할당 비율을 사용하여 컨트롤 그룹엔 45명이, 인터벤션 그룹 1, 비정기적인 날짜 지급에는 72명이, 인터벤션 그룹 2, 비정기적인 날짜 플러스 분할 납부 지급에는 77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차트는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고 총 26명의 참가자가 전체 6개월 개입 인터벤셔널 프로토콜을 완료를 하였고 89명이 일부만을 완수하였고 25명이 실험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에 의해 계층화된 참가자 특성 기준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표입니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 말씀드린 사회 인구학적 변수, 사회 경제적 변수, 약물 관련 문항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비율과 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 89명은 여성이었고 4명은 트랜스젠더였으며 79명은 원주민 조상이 있었으며 4명은 원주민이 아닌 유색 인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먼저 Intention to Treat per 프로토콜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Intention to Treat,
즉, ITT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도중 탈락하는 피실험자까지 포함하는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포엘 프로토콜 애널리시스는 중도에 탈락한 피실험자는 제외하고 통계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의 통계 방법에서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을 한 결과 194명의 참가자들 중 80%에서는 정부 지급일에 1660개의 관찰권에서 858건에서 약물 사용이 증가되고 82% 중에서 개별 지급일에 1684개의 관찰권에서 899건에서 약물 사용이 증가되었고 53% 중에서는 2106개의 관찰권에서 255건의 폭력사건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1차 분석 결과 컨트롤 그룹에 비해 2개의 인터벤션 그룹에서 약물 사용 빈도, 약물 사용 수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결과에 대한 ITT 분석을 살펴보면 개별 지급일과 약물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별 지불일과 일치하는 약물 사용량은 컨트롤 그룹에 비해 인터벤션 그룹에서 감소함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컨트롤 그룹과 인터벤션 그룹들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 이후 3일 동안 약물 사용량은 증가를 하나 사용량에 있어서는 컨트롤 그룹에 비해 인터벤션 그룹이 더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들은 두 가지의 통계 방법에서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1 위에 그어진 숫자가 CI 지수의 기준이 되며 컨트롤 그룹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보다 숫자가 크면 컨트롤 그룹에 비해 수치가 증가가 된 것이고 1보다 적으면 컨트롤 그룹에 비해 수치가 감소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중앙선이 닿지 않는 결과값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값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놓았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면 1차 분석 결과 컨트롤 그룹에 비해 2개의 인터벤션 그룹에서 약물 사용 빈도, 약물 사용 수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차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노출도 측면에 있어서는 인터벤션 그룹, 특히 인터벤션 그룹 1에서 컨트롤 그룹에 비해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다른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약물 사용량이 감소하면 폭력에 대한 노출도도 줄어들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다르게 컨트롤 그룹에 비해 인터벤션 그룹에서 수치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에 있어서도 ITT 분석과 PB 분석의 결과가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득 보조 지급의 시기 및 빈도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개별 지급일 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급일과 맞물려 증가하는 약물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보조금 일정을 조절함으로써 약물 사용을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고 모든 보조금 수혜자에게 동시에 또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영향력을 개선해서 사용이 규제된 약물의 이용률과 관련 유해도 감소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오히려 보조금 수혜자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일을 조절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노출도가 왜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사람들 간의 차별화를 유발하면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개별적 지급 일정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화된 수급 타이밍을 가져 어떤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일부 사람들이 돈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동반되는 경제 활동의 증가는 사람들이 돈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와 맞물려 마약 부채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인터벤션 그룹 참가자들로 하여금 빚을 수금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 단일 맥락에서 구현되었다는 점, 또 참가자들이 연구 개입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개인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 또 참여자들이 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스스로 자체 보고를 한 내용을 토대로 통계를 진행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러 제한 사항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약물 관련 유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및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소득 보조금 지급 일정의 변경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 연구의 복합적인 결과는 개인이 사회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섬세한 이해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약물을 사용하게 하는 행동을 유발을 하지만 빈곤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약물을 사용하며 또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게 부담된 약물 사용 및 관련 해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차 언급을 하고 향후에도 보조금 지급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비정기적 지급 방식이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런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를 하면서 본 논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